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네. 저 위대한 우리 한국의 역사의 위인들은 다 우리 이분의 조상입니다. 누구요? 네. 고 이순신, 고 강감찬, 네. 고 김구, 네네. 예. 고 장호 박사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분이랑도 좀 친밀하긴 한데 문제는 네. 살아계실 때는 뵌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테스 형이라고 불러요. 아, 테스. 아, 네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50년 역사의 태광 한의염 비법으로 만든 해화솔의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이른바 소화삼을 소개해 주셨던 분인데 우리 한약학 박사이신 고장호 박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네, 박사. 예, 맞습니다. 한약학 박사.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 박사는 제가 좀 들어봤는데 한약학 박사는 네네. 이게 사실 좀 생소합니다. 예, 약대 안에 이제 약학과랑 한약학과가 있는데요. 아, 네,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한약 전공하는 약사들이 음. 한약학사고 그 다음에 음. 거기 박사 있다면 한약학 박사. 제가 네. 저기 그냥 일반 약학 계열의 연구하시는 또 학위 받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제목만 한약에 아주 체질화돼 있습니다. 한약으로 그 뭔가 처방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다 웬만하면 한약으로 받으려고 하고요. 네. 참 몸에 잘 맞더라고 진짜. 예. 자, 그래서 오늘 고장호 박사님 나오셔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또 해화솔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소화삼을 들고 왔었는데요.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인삼. 예, 네. 그때는 이제 식품으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예. 이제 인삼 대신에 6년근 홍삼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나 이런 것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그것까지 다 획득을 하고 왔습니다. 네. 게다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는 건데 이름을 소화삼이라고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화제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도 편하게 고박사 홍삼으로 바꿨습니다. 고박사 네, 홍삼. 네, 네. 오늘 보니까 고박사 홍삼순. 네, 순입니다. 삼순이. 네. 고박사 홍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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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순이 아니라 홍삼순. 아이고, 그래요. 이거 뭐 보통 홍삼액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요. 고박사 홍삼순. 딴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광고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게 맞습니다. 있는 모양이죠? 예, 다른 게 있습니다. 엄청 다른 게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순수한 홍삼을 얘기를 하시면서 홍삼만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좋다는 것들 좀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년 전부터 있었던 문헌을 바탕으로 저희 아버지랑 제가 50년 동안 더 발전시켜서 예,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구자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같이 면역이 정말 중요하게 대두돼 있을 때 정말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정말 네, 중요합니다. 우선은 사구자탕에 대한 논문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문이 2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24건이 있는 네. 그런 오래된 처방입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도 홍삼의 달인이신가 봐요? 네네네. 저희 아버지 한의사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 아버지 성함을 제가 알아봤어요. 고허준. 감사합니다. 집안 사람들을 자꾸 고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예. 그래요. 이게 그 면역력의 짱이란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오, 그래요. 여기 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장부가 어딘지 아세요? 기관? 아, 장기 중에서 네네네. 간 쪽이 네. 아닐까 싶은데. 네, 많이들 간 생각하시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대장. 네, 대장. 비슷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대장. 마지막. 이거 최장? 소장입니다. 아, 소장. 네, 소장이 우리 몸의 면역력의 70%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 그래요? 네, 이건 이미 연구가 다 돼 있는 내용인데 예. 아까 제가 소화기 쪽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면역을 높일 때 인삼의 면역은 기본이고 거기에 소장을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재 나와 있는 한국 제품 중에서 유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홍삼액 중에서 이 고박사 홍삼순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첨가물도 없고요. 첨가물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달짝지근한데 첨가물이 전혀 없으면 한번 드셔.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이제 면역력의 짱이니 네. 나 이걸 먹었어야 이거.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3개월 전에 광고했었으면 네. 이걸 이제 건강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좀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어우, 되게 진하다. 네. 어우, 진짜 진하면서도 네. 아우. 달달한데요? 네, 맞습니다. 오.
와 좋다. 아, 이건- 진짜 좋네. 네. 응? 이 그냥 생홍삼 한 60개를 씹어먹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진짜 진합니다. 짭짤하고 와. 예, 어우. 깔끔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농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희석시킨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아유 원액이다. 네, 이렇게 봐도 원액으로 되겠네요. 진하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좋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면역의 첫 번째로는 마스크지만 네.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면역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의 면역은 기본이고 거기에 70%를 담당하는 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아주 면역을 극대화시키는 제가 사실은 지난 연말에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때문에 네.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자체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그때 코로나가 걸렸어요. 너무나 그러니까요. 심적으로 맞습니다. 상실감도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와중에서 그랬었는데 전 그냥 옮았습니다. 옮았다는 것도 실상은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그러니까요. 예. 얘기예요. 아유 참 그래서 우리가 진작에 만났을 걸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이걸 미리 고박사 알았더라면. 삼순. 네. 네. 그래요. 선물용 박스를 보면은 한국 세 번째 운학문 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 중에서 건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년을 산다고 하는 학을 그러니까 예전에 고려 청자부터 시작해서 쓰기 시작했던 그런 문양을 넣어서요. 예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요. 네. 이런 건 뭐 저기 그림을 쓸 때 뭐 네네. 저작권료를 냅니까? 네, 그 저작권이 국립박물관 같은 데 있어가지고 공짜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내용물을 조금 바꿔서 딴 거를. 네. 아 그래요. 철저하게 보고 혹시 학이 다리가 3개라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그냥 한국형이네. 네. 전통 그리고 역사 네. 그러면서도 건강이 모두 농축된 우리 고박사 홍삼순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포 정도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정확히는 한 2포 정도가 아. 더 좋은데요. 네, 한 포 뭐.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요. 이 며칠 뒤면은 설날인데 고박사 홍삼순으로 선물을 하시면 딱 좋겠네. 요거 요새 뭐라고 할까요? 모 회사의 에브리데이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오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제품과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게 먹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홍삼만 들어가다 보니까 설탕이나 당분율을 엄청 많이 넣습니다.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삼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인삼에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인삼의 부작용 대표적인 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머리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오호. 그럼 가장 흔한 게 두통이랑 불면인데 예, 이거에는 첨가물도 없으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약 자체가 소화기가 좋게 된다는 이유 자체가 전체적으로 몸에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삼의 기운이요. 네. 그래서 그거랑은 상대가 안 되죠. 왜냐하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 동안 연구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요. 그래요. 네. 지금 굉장히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까 방송을 마치고 나올 때는 네.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몸에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따갔습니다. 바닥에 닦은 겁니까? 네. 아, 그래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네네. 정말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고박사 홍삼순의 효험을 지금 제가 몇 분도 안 됐는데 느끼고 있어요. 아니 이 먹는 순간이 건강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이 그래요. 네, 근데 활기가 도는 기본적으로 것 내가 이제 같아요. 한약에 잘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고박사 홍삼순이 내 자양강장을 저격했네. 아 그래요. 자 이제 그 며칠 뒤면은 설날인데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올 설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네. 그런 분들께 마음만이라도 고향에 보내고 싶다 하실 때에는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가격도 정말 저렴한 고박사 홍삼순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박사 믿으시고요. 네. 고박사의 어떤 한약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또한 걸어온 삶의 인생 또 아버지까지 아버지의 인생까지 전부 다 도합해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호 박사님 이거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네. 코로나 백신이고 치료제가 필요 없다. 네네. 근데 뭐 고박사 홍삼순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많은 분들에게 심의를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시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지금 아직 뭐 백신과 치료제 퍼펙트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때는 뭐 어떡합니까? 마스크, 네. 손 씻기 그리고 고박사 홍삼순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고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없는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네. 또 한번 뿅 하고 모셨어요. 네. 김성수 평론가님. 네. 네. 무슨 성자예요? 무슨 숫자예요? 제가 이제 성인 성자를 쓰는데, 아이고. 예, 물은 보통 물 숫자? 물 숫자는 물과 숫자를 써가지고 네. 친일파 김성수하고는 성자가 네. 좀 다르다고. 잠깐 성인 되게 성자의 예. 물 숫자. 물과 숫자, 물가. 아 물가. 예, 삼수변에 이제 붉을주자가 있는 물가 아, 숫자. 그래요. 이게 아, 원래 친일파 김성수는 가운데가 성자의 물가 숫자를 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하고는- 섹스성.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성인성. 섹스성이고. 그렇죠. 그쪽은 섹스성이고. 예. 예. 좀 굉장히 홀리한. 그렇죠. 예, 아, 성스러운. 격이 다르다. 예. 그 사람하고 이름부터. 예. 전 성인물을 얘기하는 성인 네. 성자의. 아 그게 아니에요.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형님. 30대 아닙니까? 30대. 아, 30대라서 예. 40대인데요 저. 아, 40대.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 40대면 욕망이 조금 이렇게 관리될 때도 됐는데. 그 예전에 그 저기 뭐야, 내 아는 분이 있는데 예. 성극, 성스러울 성자의 극.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 이 성가, 예. 네. 그렇죠. 또 뭐 거룩할 성자 써서 하는 것들이 성화. 예, 성극, 성화. 예, 예. 그 성극 작가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형 이제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예. 성극 작가라고 들었다. 예. 네. 저기 되게 야동을 만드는데 네. 야동을 만드는데 그 시나리오를 좀 써달라고. 예. 네. 아니 그래서 섹스 무비를 찍는데 그 저기 써달라고. 예. 그 성을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성자로 본 네, 거죠. 그걸로 예. 본 거죠. 예. 저도 A- 그런 네. 네. HS G님께서 해킹성에 당할 숫자. 그래서 김성수 팀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김성수 한자로 돼 있었는데 예. 거룩할 성자에서 섹스 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예, 그래요. 아, 성수대로 어떡합니까 성수대로.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얘기해봐요. 좀. 그러니까 일요일 이제 음. 어제 새벽 5시 42분에 갑자기 저희 구독자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메일이 촥 날아가는 거죠. 지금 저는 새벽 5시 40분에 방송을 한 적이 개국 이래로 단 한 차례 아유,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동수형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 근데 노인네처럼 장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시 42분에 알림이 쫙 뜨니까 저희 구독자들 중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택배 노동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 김성수가 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들여다 보신 거예요. 무려 1,100명이나 보셨어. 오. 근데 보시면서 이거 이더리움 뭐 대박 쳐가지고 개당 2,400불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해킹당했다는 걸 아셨겠네. 예.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캡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요. 안 되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구독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저는 사실은 그날 굉장히 잠이 좀 잘 안 와가지고 늦게 잠들어서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또 7시 반 라디오, 8시 반 라디오가 있는 월요일 네. 아침이고 그 일요일이었나 그날이? 일요일 날이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굉장히 아침에 6시에 원래 일어나질 않는데 갑자기 막 소름이 돋으면서 6시 10분에 깼어요. 깬 다음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전화기를 먼저 딱 들었는데 난리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어요. 졸린 눈을 비비고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라이브 제가 잠깐 들여다봤지만 이거는 완전히 유튜브한테 제재받기 딱 좋은 그런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 딴 생각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스트리밍을 종료시켰어요 먼저. 종료시키자마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메일이 띵 날아드는 거죠. 근데 유튜브 쪽에서 메일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유튜브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주의를 준다 하는 메일이 먼저 날아왔어요. 그게 6시 42분에 날아왔고 그 다음에 6시 44분에는 접속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메일을 봤더니 당신이 규정 위반을 거듭했기 때문에 영구 폐쇄를 시켰다. 영구 폐쇄. 이런 메일이 날아온 거예요. 영구 폐쇄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제가 스트리밍을 끊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스트리밍이 되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걸 또 끊으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2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우리 PD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그 이전서부터 계정은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며칠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추정해 보기로는 22일이라고 추정을 하는 게
저희 이제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22일 정도의 의문의 어떤 메일을 받으셨더라고. 그런데 그걸 클릭해보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네. 그런데 그 이전서부터 아마도 뭔가 좀 피싱이 돼 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22일경에 구체적인 시도들이 이렇게 좀 됐던 거고, 본격적으로는 일요일날 그게 들어온 거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저는 스트리밍을 껐는데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비번부터 바꿔라. 비번부터 바꿔라. 무조건 비번부터 바꾸고 2단계 인증을 먼저 해라. 예. 근데 저는 비번 바꾸고 2단계 인증을 하기 전에 스트리밍부터 종료시켜야 된다. 나는 유튜브한테 정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설프게 아는 게 더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네. 근데 어쨌든 확인을 해보면 제가 스트림 종료를 하는 순간 얘네들이 눈치를 채고 오히려 제 차 스트리밍을 올리면서 계속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동영상을 여기가 도용해서 쓴다라는 신고들을 막 한 게 아닌가. 그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리고 올리지 않았던 그 영상을 김성수 TV가 그렇게 뺏겨 가지고 내고 있다. 그렇죠, 무단으로 그런 내고 식으로.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바로 AI가 15분 이상 이렇게 방송이 될 때는 발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불법적 영상을. 근데 갑자기 2분 내에 2번 감지를 하고 바로 삭제 조치하고 2분 후에 또 다시 올라오니까 또 삭제 조치를 하면서 경보를 때려서 일주일간 정지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영구 폐쇄가 돼 있던 것이 상황이 돼서 그게 이제 해커들이 하는 일 중에서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계정이 노출되지 않게 계정 폐쇄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저희 PD는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저는 솔직히 그냥 재수 없어서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저랑 그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침탈당한 데가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거기가 이상희 TV, 이윤영 TV 전부 민주주의 진보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더리움 같은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 방송을 한 사람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방송하면 당연히 조금 있다가는 불법이라고 찍혀가지고 신고가 들어간 거나 해서 그쵸. 그게 내려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홍보가 될 리도 만무하죠. 예. 그럼 왜 그런 방송을 할까? 제 생각에는 계정 폐쇄를 애초부터 노리고 그런 방송을 하다가 이제 AI가 감지하면은 끊겠죠? 끊으면 바로 주의가 날아오는데 그럴 때 또 올리고 그러면 또 끊으면서 경고 때리겠죠? 그리고 또 올리면 90일 동안에 똑같은 걸로 3번 걸리면 영구 폐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잠자다가 예. 영구 폐쇄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뻔했어요. 아니 그 유튜브에다가 항의를 좀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는 영구 폐쇄를 해놓고 예. 그 다음에 당신 계정을 폐쇄시켰으니 꼬우면 연락해.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더라고요. 너무 일방적이야. 유튜브 스타일이죠, 이게.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꼬우면 연락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물론 이제 좀 쉬운 표현을 했지만, 하여튼 항소할 게 있으면 여기로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걸 클릭했다 또 피싱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예. 면밀하게 살펴봤더니 이거는 유튜브에서 온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눠져서 예. 우리 PD하고 같이 그거를 누르고 예. 이제 항소하는 글을 올렸죠. 예. 근데 이례적으로 바로 당일날이죠. 바로 당일날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유튜브에서. 니네들이 진짜 억울해? 그러면 자료를 내.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자료를 잔뜩 보내줬거든요. 그거를 다 첨부를 해가지고 냈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네. 메일이 오면서 네. 뭐라고 왔냐면 도용당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왔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다행이다. 10시 20분에. 네. 복구가 된 거예요. 복구는 그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됐었는데 이제 그 메일을 보고 복구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구 폐쇄됐던 것을 되살려 준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이게 다행히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라고 하루 만에 복구된 게. 아유. 다행이네요. 다른 데는 기본이 한 4, 5주 뭐 아마 빨라하고 일주일 했을 텐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요. 모르긴 해도 서울의 소리도 굉장히 비슷한 예. 그런 일을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는 거의 한 달 넘게 그 계정이 폐쇄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일을 안 해가지고 초심님께서 억울해가지고 본사까지 찾아가고 난리를 쳤는데 안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계열은 아니지만 네. 그 있지 않습니까? 황장수 네. 황장수. 예. 그 앞에 가서 깽가리 치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예. 고작 얼굴 한번 봤다. 음. 거기 관계자를. 그러니까 그만큼 구글이 진짜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좀 더 뭐 지네들
얘기대로 한다면 그냥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해놓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그 사정을 좀 다 듣고 영구 폐쇄라는 단어를 쓰지. 아이고 그뭐 저 그 말 듣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니까요. 나는 쓰러졌을 거예요 뒷목 잡고. 진짜 그러니까. 2년 동안 예. 그 모든 게 눈에 진짜 주마등이라는 게 뭔지 그렇지. 알겠어요. 그냥 예. 싹 스쳐 지나가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늘 접촉사고 내고 아이고 세상에. 그랬습니다. 아, 어쨌든 복구가 돼서 복구가 너무 됐어요. 다행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고박사.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네. 되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딱 길이 있어요. 우리 또 진심으로 이 사안을 냉정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호소하고 답을 찾아가시는 김성수 평론가의 진정성이 또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네네.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이 얘기는 김용민 TV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아이, 근데 우리 저 여긴 대마시안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 같은 건 안 해요. 워낙 잘합니다. 이게 예. 대표적 MCN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요. 아이고 앞으로 그럼 우리 김성수 TV는 더 우리 시청자들에게 좋은 방송으로 예. 함께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절감했던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셨거든요. 새벽서부터. 네.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고 아이고. 특히 세컨 계정을 바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관심도가 높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일요일 날하는 이슈 따라잡기였는데 그 방송 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컨 계정을 만들었더니 하루 만에 4,000명이 도와주시고 아이고. 이틀 만에 6,000명을 넘었거든요. 그만큼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고요. 그리고 자기 일처럼 또 복구되니까 기뻐해 주셔가지고 방송 중에 네. 실시간 채팅장에서 오늘 1시 방송을 하는데 예. 복구됐어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정말. 그러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 그때 느끼는 그 고마움 이런 아이. 것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도 정말 예.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 덕분입니다. 예. 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쳐다보니까 지금 음. 그 채팅방에 이 슈퍼챗이 쇄도를 하고 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평론가님께 드리는 겁니까? 예.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 고작 10,000원, 20,000원이니까 이런 거 우리한테 줘 그냥.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러면은 네. 조금 좀 미안한데 예. 10,000원, 20,000원 정도. 우리 저 김영민 PD님이 또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셨거든요. 우리 네.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들이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고 또 도와주셨어요. 네. 진짜 곽동수 PD 같은 경우는 곽성훈 TV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갑자기 방송을 연결해가지고 예. 김성수 이렇게 힘들다고 막 저 아이고. 지금 세컨 계정 만들 테니까 가가지고 구독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외에도 뭐 소식을 들은 분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막 공지 올려주시고 방송할 때 언급해 주시고 지금 김 PD님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없는 출연을 갖다 만들어 주셔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진짜 이 민주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형님. 네. 그 만약에 제가 그 일 다 가면은 김성수 TV에 갑니다. 아 그럼요. 예. 무조건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서로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들이 예. 서로 돕고 작은 노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요. 큰 일에서 함께 가는. 나중에 저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명박 예.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막 이렇게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일에 함께 가야 될 그런 민주 진보 유튜버들. 이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일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시 보기를 언제든지 김성수 TV 왔다가 김용민 TV 왔다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이번에 절감을 했던 게 이 예.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들의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뿌리 같아요. 그래서 쫙쫙 양분을 빨아들이는 큰 뿌리가 있으면 네. 그 뿌리에서 옆으로 나눠지는 그런 뿌리들이 가지를 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살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지. 작은 뿌리들은요, 작은 뿌리들끼리 이 큰 뿌리가 하지 못하는 그분들한테는 또 취향이 아닌 네. 그런 것들을 또 젖줄을 대고 또 빨아들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형을 바꾸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제가 저의 그 고통을 전해주시는 그런 채널들의 그 상황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새벽 세상에 제가
빨리 이걸 알 수 있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5시부터 생방송하시는 민주진보 진영 TV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우리 구독자가 생방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한테 알린 거야. 채팅방에 가서 김성수 TV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곽동수 TV한테 또 알리고 그래서 곽동수 TV가 새벽에 갑자기 잠을 깨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형이 이렇게- 새벽형 인간이구나. 새벽형은 아니고 주로 이제 밤을 꼴딱 쓰는 그리고 한 이틀 동안 또 이제 네, 거의 시들시들하고 있고 예. 동면에 들어가시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가 그 시간대를 보니까 다 나름대로 하는 시간대들이 다르고 또 주 타겟으로 하는 시청층들이 조금씩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전체에게 연락이 되더라고요. 이런 생태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유튜브 무대에서는 경쟁이란 말 자체가 이게 뭐 성립이 안 돼요. 그럼요. 라이브 시간이 겹쳐서 이렇게 하나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경쟁입니까? 그렇죠. 나중에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민주진보 유튜버가 서로 돕고 예. 또 이렇게 서로 힘 실어주고 예. 어려울 땐 또 함께하고 이래야지. 이거 뭐 그냥 예. 어제 제가 이상한 글을 봤어요. 예. 제가 무슨 아무개 유튜버에게 굉장한 경쟁심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추월할까봐 응. 굉장히 노심초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누가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예.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 정말 1도 없고요. 음.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경쟁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협력하면 협력했지. 그 이제 뭐 진보 유튜브도 신의 한수하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서로 싸우듯 네. 서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저는 그런 마음 정말 1도 없고요. 정말 그렇게 상상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아, 이거 두뇌 회로가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생각을 하지? 더라고요. 네, 진보 유튜브들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고 계신데, 근데 이 후원금이 30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지금, 네. 내적 갈등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내적 갈등. 평소에 한 푼도 안 벌어서 왜 그래 자꾸? 지금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 그래요. 아유, 오늘 다행이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오늘 모신 김에 그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예, 예. 그 성추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상식으로 여기고는 있는데 정의당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좀 예.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려고 해도 네. 아직은 그런 언급들을 갖다가 굉장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김종철 대표가 식사 이후에 나오면서 장혜영 의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접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바로 사과하면서 예. 자신의 직을 내려놓겠다는 약속들을 해서 네네. 형사적인 절차들은 갖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알릴 만큼 정의당은 자정할 수 있는 힘들이 강한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당의 지도부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그 정의당을 바라보고 있는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들의 속내들은 다 다르거든요. 우선 첫 번째가 정의당을 오랫동안 정말 함께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의 행보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정의당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정의당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도 진짜 진보적인 정당 정의당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지지하고 있는 비판적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정의당의 지도부들의 그런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정말 잘했다. 이제 더욱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대표건 누구건 뭐 이렇게 잘못하면 바로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 세 부류 중에서 실제로 가장 소수가 지금 대표들과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다른 분들은 이런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일단 대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판적 지지라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권력 싸움 중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일종의 하나의 단초가 아니냐. 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의당의 마음이 떠난 분들이죠. 더 음모론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이런 인식들이 지금 타임라인에 팽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의당이 이제
불필요한 오해들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더라. 특히 국민의힘은요 지금 모두 가게 하고 있고 또 언론들도 난리 났어요. 너무 신난다는 것 같아. 지금 보수 언론들은 지금 아주 그냥 양손에 떡 든 놀부처럼 그렇게 계속 그냥 마음대로 까는 거죠. 민주당이 비판을 해도 민주당을 까. 왜냐하면 박원순 오늘 인권위에서 또 성희롱이 인정이 됐다 이런 발표를 갖다 또 했거든요.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입니까? 지금 현재 워딩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나온 거는 성희롱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YTN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 성추행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은 8시에 올라온 건데 네. 박원순 성추행 맞다. 이렇게 또 제목을 뽑았는데. 그렇지만 예. 방조했거나 혹은 은폐하려고 했거나 이런 것들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반반씩 양쪽의 입장을 들어준 것처럼 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예. 그런데 뭐 저는 솔직히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쪽은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른 쪽은 자료들이 없어요. 네. 아무리 옛날에 보낸 손편지건 뭐건 이런 것들은 중요 자료가 아니거든요. 박원순 시장 측에 특히나 유족들의 정확한 입장들 이런 네.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권위에서는 결론을 성추행이 없다라고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김종철 대표의 사태로 인해서 예. 저는 이런 사건과는 별개로 정의당 1세대들은 이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라는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고 예. 아니 근데 이제 제 표현이 좀 과하지 아니 잘 아시잖아. 하지만 진보 정당에 그동안 돌아왔던. 그럼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지금까지 일정한 그래도 약하지만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의 네. 한마디로 헤게모니 자체가 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에 있던 류호정, 장혜영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말하자면은 당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니셔티브가 넘어갔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로 본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주의가 가장 이 사회의 핵심적인 모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성의 불평등한 그런 성적 시스템 이것이 가장 큰 모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입지가 높아졌고 네. 그리고 기존의 계급투쟁이라든가 혹은 기타의 그 어떤 진보적인 PD 계열. 예, PD 계열의 예. PD 계열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지지만 예. 어쨌든 노동 운동 중심으로 PD가 조직을 둘로 나뉘어졌다는 건 예능 PD하고 저기 드라마 PD. 예. 아이, 저, 재밌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저기 국물 없는 기자회라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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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PD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예. 어쨌든 라디오 PD도 있고. 예.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으로 조직을 다져서 저변을 넓혀왔던 측이 사실상 대표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이니셔티브를 많이 넘겨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종철 대표를 통해서 양쪽의 어떤 힘의 균형은 좀 잡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여성주의를 있죠. 인정하면서도 예. 이제 계급투쟁 그렇죠, 그렇죠. 위해서 애써왔던 김종철 대표가 이렇게 무너짐으로써 이제 힘의 균형은 한쪽으로 예,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쏠리게 된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당해체를 주장하시는 비판적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비판적 지지하시는 분들이 당해체를 오히려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희망이 없다. 그래요. 지금 정의당이 비단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 당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동안의 계급투쟁이라든지 이른바 그 어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역사죠. 진보성 같은 것들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김종철 대표가 계급투쟁 말이 좀 어려운데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가진자들, 사회적 소수들. 기득권층들을 상대로 사회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이런 중심에서 이제는 여성주의, 페미니즘, 그 젠더주의로 이제 좀 더 기울어지게 되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뭐 음모론인데 사실은 정말 그 밑에서 그동안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치열한 어떤 내부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만이 아니라 뭐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TV는 그게 없습니다. 예. 그냥 저 혼자 있으니까. 다만 김용민 TV의 입장이 김용민 PD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견고하고 튼실하고 예. 알차고 예.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떼돈을 버는 예. 우리 김성수 성수대로 TV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우리 김 PD님께 예. 개신교 이대로 두실 겁니까? 그 얘기 또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IM 선교회에서 네. 한 비인가 학교 그 대전에 네. 종교단체가 만든 비인가학교라고 그러는데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기독교. 예. 그리고 기독교 쪽이에요. 광주에서 또 TCS라고 하는 네네. 국제학교에서 18명이 아. 나왔잖아요. 23명까지 늘었어요. 예. 여기도 IM 선교예요. 같은 데예요? 그렇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스. 그래요. 이 IM 선교회는 CTS 등등의 방송을 통해서 아주 젊은 선교사로서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차세대 리더처럼 네. 포장이 돼서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라고 해서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네네. 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을 해서 일종의 대학생들까지 먹어치운 그런 시대가 80년대까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JMS라든지 예. 뭐. 근데 그 이후에 차마 중고등학교까지 잘 못 내려갔었어요. 다만 단기 선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을 분기별로 일종의 중고등학생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부모들의 돈을 노리면서 써먹었었는데 분기별로 그러니까 뭐 계절에 한 번씩 여행 보내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 IM이라고 하는 데는 완전히 중고등학생들을 선교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요. 이거는 저는 일종의 그루밍이 아닌가도 생각을 하거든요. 16살 때부터 기숙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되는 유학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로 보낸 거예요. 예. 근데 미국 가서도 집단 생활을 네. 아니 그 집단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흐트러질지 모르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진짜 우리 그 평화나무에서 하고 있지만 방송의 어떤 힘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제대로 진짜 기독교라는 게 뭐고 지금 현재 이 스며들어 있는 사탄들이 어떤 식으로 정말 이 기독교를 갖다가 헤쳐먹고 있는지를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제가 교단이나 이런 데 많이 얘기해봐도 교단은 책임감이 없어요. 진짜. 그냥 저기 뭐 친목단체지 거기서 뭐 친목단 치면서 그렇게 회장할 때는 그렇게 싸고 막 친목단체 친목단체 회장 회장을 선거 얼마나 형님 치열한데. 그래요? 정말 예, 형님 너무 친목단체는 너무 회에서 너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어떤 트위터에서 본 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 단체 확진이 뜨고 카페를 닫고 개신교에서 단체 확진이 뜨고 체육시설을 닫고 개신교에서 단체 확진이 뜨고 공연장을 닫고 개신교에서 단체 확진이 뜨고 학교를 닫고 하지만 교회는 must go on.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비인가 학교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학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규정할 수 있는 데가 학원법밖에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런데 학원들 제 지인 학원도요. 3주 동안은 무조건 못했어요. 그리고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줌으로 연결해가면서 애들을 떨어지지 않게끔 애들 관리하고 그러면서 절반이 나버린 상황에서 아현실세가면서 다시 문을 두드렸는데 당신네들은 매출이 100만 원이 더 나와가지고 지금 지원금을 받느니 못 받느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숙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예. 근데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 취재에서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마스크 제대로 안 썼고 너무 밀접한 공간이었고 밀폐돼 있었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전체 156명 중에서 127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방역수칙을 지켰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진짜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진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진짜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김 PD님이 혼자 하시지 말고 좀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정말 걱정이 될 게 뭐냐면 당장 지금 급한 게 이 한국형 IS가 양성되고 있다. 맞아요. 교회 목사가 야 방역 방해. 그렇죠. 그리고 야 지금 영도 소송에서 우리가 졌는데 재개발업체 이제 철거업체 들어오면은
막어. 이제 그 화염병 던져. 화염 방사기까지 했어. 아, 실제로 지난 8.15 때는 무장으로 해가지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고 했던 분이 피지 수첩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이런 일은 뭐 그냥 말뿐이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한테 세뇌를 당했고 그루밍을 당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너희들 법을 어기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물도 없어? 국물 없는 기자 왜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국물도 없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냥 종교단체라고 하면은 아이 그 괜히 또 그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 쑤시듯이 종교단체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말이죠. 나의 신념에 사로잡히고 누군가에게 세뇌당하면요. 비단 무슨 뭐 꼭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예. 그 종교 신도가 돼요. 그럼요. 신도가 되면 앞뒤가 안 보여. 그냥 뭐 교주가 하라는 대로 그냥 저 사람 공격해 그러면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그렇죠. 저 사람 공격해 그러면 또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그런다고. 그런 경우를 작년에 평화나무가 그렇죠. 두 군데 교회의 경우에서 예. 우리가 저 실제적으로 그걸 고발했고 예. 또 그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다 썼는데 예.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고 정말 눈앞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종교단체는 에이 좋은 일 하는 곳이니까 에이 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통제를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평화나무가 나와서 그동안은 비일비재했거든요. 교회 내에서 막 선거운동하고 이런 거 설교를 다 들으면서 고발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고발하고 그 고발하면요. 아니 그러면 고발하면 고마워하는 건 둘째치고 고발 사항이 정말 위법 사항이면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 30분 중에 2분 발언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혹은 뭐 어느 후보자를 국회 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덕담 차원이다. 아 이러면서 지들이 빨간 펜으로 막 그렇게 아니 지금 종교를 잘 모르시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저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30, 이건 40분 일방적으로 그럴 때요. 전달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에서 야 지금 예를 들어서 방역 당국의 조치가 잘못된 거래 이렇게 똑같이 토론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찍어야 되라고 하는 말을 권위를 실어서 그것도 신의 권위를 빌려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진짜 더 민감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가 방역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종교 시설 폐쇄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지. 미국에서 한다니까? 아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한대요. 왜 그런 거 수입 안 합니까? 그 미제라면 똥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예. 자, 하여튼 뭐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평화나무가 나름대로 어떻게든 길을 써서 막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비호를 해주면은 이거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검찰도 해체해야 돼요. 경찰 선관위가 이렇게 비호를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좀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물질 후원은 둘째치고 예. 이렇게 종교단체 봐주는 거에 대해서 네. 공공기관이나 이 정치인들한테 다그치고 막 야단치고 그러셔야 됩니다. 예. 예. 여기 와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우리 예.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좀 예. 이거 좀 막아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TV, 성수대로 TV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고 예. 아직 성수대로 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좀 가서 또 구독도 해주시고 저 아직 10만 안 됐습니다. 빨리 좀 9만 2천 뭐 얼마 안 700 남았네. 뭐 실버 버튼 이제 눈앞에. 예, 네. 열심히 좀 여러분들 그만 또 정도. 알려주시고 성수형 좋은 분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함께 맞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 진보 유튜버의 지평을 넓히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사실 팟캐스트에 너무 경도돼 있느라고 예. 유튜브에 뒤늦게 들어왔어요. 예, 맞아요. 저도 2017년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저쪽 신의 한수 그리고 저 누구야 가세연 뭐 이런. 가세연 그리고 저 누구야 펜앤마이크. 예.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보의 지평을 좀 넓혀서 중요한 병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더욱 분발하시고 예. 더욱더 일치월장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정성근 기자님하고 우리 네. 민동 기자님도 수고하셨고 네, 하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나왔다는 거 기억 못 하시는 건 또 아니죠. 오랜만에 뵙는다라는 생각이 몰라요. 매주 오랜만에 뵙는다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기 형, 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